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통신 미디어 트랙의 마지막 세션인데요. 보통 이제 외부 이벤트 행사 오시면 조금 일찍 파시고 동료분들하고 이제 근처에 맥주 한잔 하러 가시고 싶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마지막 세션까지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얼른 합류하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AWS 기반 사설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리고 KT의 AWS 기반 사설 5G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AWS에서의 텔코 산업에 대한 방향 그리고 주요 트렌드하고 AWS 기반 사설 무선 네트워크 구성과 유스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KT 엔터프라이즈 기업 5G 플랫폼 사업팀의 이령 팀장님 모시고 특화망을 위한 KT AWS 기반 사설 5G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AWS 클라우드에서의 텔코 산업에 대한 방향, 주요 트렌드와 그리고 그중에서 AWS에서 텔코 특화로 어떤 서비스들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AWS 텔코 특화의 범위에서 5G, 4G 네트워크와 사설 무선 네트워크가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AWS 리인벤트 등에서도 공유가 됐었는데요. AWS에서 텔코 산업에 대한 중점 명령으로 먼저 운영의 간소화, 자동화를 통한 고객 비즈니스의 혁신, 그리고 AI, ML 기반의 예측, 개인화 등을 통한 고객 경험의 재해석, 그리고 5G 엣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혁신 가속화와 이를 통한 고객 성장 도모, 마지막으로 고객 네트워크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 이렇게 네 가지를 정의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 그리고 유스케이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AWS에서는 텔코 산업의 다양한 고객, 파트너분들과 협업을 해오면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트렌드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트렌드들은 텔코 산업의 고객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떻게 진화하고 계신지, 그리고 AWS는 이러한 텔코 고객들의 니즈에 더 부합하도록 어떻게 발전,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의 이점을 활용해서 사업의 민첩성이나 탄력성, 가용성을 개선하면서 그 사업 기반을 텔코에서 테크 전반과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하는 그 테크코로 전환하고 있고, 그리고 AWS 리전뿐 아니라 온프레미스상 AWS 하이브리드 엣지 서비스 기반으로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첩성, 탄력성, 고가용성, 사용한 만큼의 비용 지불과 같이 잘 알려져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점을 텔코 워크로드에 적용해서 BSS, OSS 그리고 코어 네트워크에 걸쳐서 서비스로서, 서비스 모델로서 클라우드를 그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클라우드 기반 일반 범용적인 서비스를 넘어서 텔코 특화로의 진화라는 트렌드인데요. 요 몇 년간 AWS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로 인더스트리 도메인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산업에 더욱 특화된 서비스와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트너 생태계 구축과 산업 중심의 고객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텔코 산업에서도 더욱 특화된 서비스와 솔루션들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AWS상 텔코 특화로의 진화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성, 탄력성, 고가용성, 그리고 사용한 만큼의 비용 지불과 같이 익히 잘 알고 계신 퍼블릭 클라우드의 그 이점들은 대부분 많은 고객분들이 IT 워크로드를 AWS로 이관하신 주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텔코 워크로드에서도 이러한 클라우드의 이점들이 많이 요구되면서 많은 고객사의 텔코 인프라나 코어 서비스들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그 기반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AWS에서는 그 텔코 고객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그리고 대략 290여 개 이상 BSS, OSS 마이그레이션과 다양한 그 코어 모더나이제이션 파일럿을 지원하면서 장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텔코 워크로드에 대한 클라우드 적용 모델을 정의해 왔습니다. 복잡도, 레이턴시와 그리고 구성 요소 분산의 정도에 따라서 낮고 중앙 집중화된 워크로드에서 복잡하고 엣지로 분산된 워크로드를 점진적으로 이관하면서 각 단계별로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이점과 확신을 경험하시는 것이 클라우드의 이점을 코어 워크로드에 녹여낼 수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의 유스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은 대규모의 엣지 장치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전송, 수집, 분석하시는 상황에서 유선 네트워크나 엔터프라이즈 와이파이 같은 경우 각각 그 구축과 확장에 있어서 비용 부담, 커버리지 그리고 보안 등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설 셀룰러 네트워크는 더 나은 성능, 신뢰성 그리고 커버리지를 포함하는 4G LTE나 5G 기반으로 위에 말씀드린 제약 사항들을 해소하면서 사설 무선 네트워크가 해당 워크로드들에 더욱 적합하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대략 200여 개 이상 사설 무선 네트워크 솔루션을 배포한 경험으로 각각의 고객분들은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요구사항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솔루션과 배포 모델을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AWS 같은 경우 온프레미스에서 AWS 아웃포스나 스노우 디바이스 혹은 리전을 통해서 다양한 구조를 설계하실 수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그 이점을 활용해서 요구되는 성능이나 커버리지, 확장성 요구 등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은 리전 기반의 네트워크 코어 배포로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AWS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코어, 컨트롤 플레인, 유저 플레인을 배포한 구성으로도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설 무선 네트워크의 경우에 최근 그 요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공장소, 스마트 팩토리, 교통, 운송이나 가상 증강현실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그 기반 네트워크가 바로 그것입니다. AWS에서는 이러한 사설 네트워크의 요구 그리고 관련된 유스 케이스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AWS 기반 사설 5G 네트워크에 대한 몇 가지 구축 방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AWS 기반 사설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구축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사설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몇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전용 네트워크 수용 능력이나 사설이긴 하지만 넓은 지역에 대한 커버리지 그리고 워크로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네트워크 보안과 품질 요구입니다. 이러한 엔터프라이즈 사설 무선 네트워크의 특징과 관련해서 텔코 인더스트리와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도전 과제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텔코 고객의 경우에 클라우드 인프라, 하이브리드 엣지 지원, 오케스트레이션, 운영 자동화, 네트워크 품질 보증, 5G 수익성 등을 들 수 있고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경우에는 보안, 데이터 상주, 네트워크 연결 품질,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 디바이스 비용과 품질 그리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 기회 확보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들이지만 공통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 하이브리드 엣지 지원, 운영 자동화 효율성, 네트워크 품질, 비용, 고트마켓 등이 주요 과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고객들의 고민, 도전 과제들하고 관련해서 AWS는 이전뿐 아니라 고객 워크로드의 로우 레이턴시나 데이터 상주 규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과 같이 로컬 존, 웨이브랭스 그리고 온프레미스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고 IoT, 로보틱스 등 엣지 디바이스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텔코 고객분들을 위한 퍼블릭 5G 네트워크
구축하고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을 위한 사설 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AWS 엣지 서비스들은 퍼블릭 그리고 프라이빗 네트워크 기반의 유스 케이스에서도 비즈니스 민첩성이나 탄력성, 비용 절감 등의 클라우드 이점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AWS 기반 5G, 4G LTE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컨셉추얼 아키텍처입니다. AWS 리전에는 5G, 4G 코어 컨트롤 플레인과 멀티미디어 서브 시스템, BSS, OSS를 배포하고 AWS 로컬 존 혹은 리전과 다이렉트 커넥트로 연결된 온프레미스의 AWS 아웃포스트에는 유저 플레인과 그리고 센트럴라이즈드 유닛 그리고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디스트리뷰티드 유닛을 배포해서 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네트워크와 연결을 통해서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AWS 기반으로 사설 5G 서비스를 구축할 때 몇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AWS ISV 파트너의 사설 5G 솔루션을 엣지 영역의 AWS 스노우 디바이스에 구성해서 리전과의 연결 혹은 리전과의 연결 없이도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직 북미 한정이지만 AWS의 관리형 서비스인 AWS 프라이빗 5G를 통해서 매우 빠르게 엔드투엔드로 사설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관리형 사설 5G 솔루션을 AWS상 배포하거나 통신사 주도로 여러 AWS 파트너의 5G 컴포넌트를 통합 구축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엣지 영역에서 AWS 스노우 디바이스 상에 배포할 수 있는데요. 사설 5G 코어, 유저 플레인, MEC 등을 스노우 디바이스 엣지에 모두 배포해서 리전과의 연결 없이도 엣지 영역에서 사설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5G 랜, 코어, 그리고 MEC가 통합된 형태로 배포도 가능합니다. 광산이나 석유 시추선과 같이 AWS 리전과의 연결이 좀 어려운 공간에서 스노우볼 엣지 기반의 모바일 코어, 컨트롤 플레인, 유저 플레인과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고, 가능한 경우에 리전과의 연결을 통해서 패킷 코어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AWS 프라이빗 5G는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사설 모바일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AWS의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사설 모바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소형 셀 무선 장치,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 코어, 그리고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입자 자격증명 모듈, 심카드를 제공하고 있고 네트워크 설정과 배포를 자동화해 줍니다. AWS 프라이빗 5G는 사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더 쉽고 빠른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고객분들은 우선 작은 규모로 시작하셔서 이후 수요에 맞게 그 규모를 확장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처리 용량만큼의 과금과 그리고 AWS 콘솔을 통한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 용이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서 기존 정책과 통합해서 개별 디바이스에 대한 미세한 접근 제어도 가능하고 AWS IAM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AWS 프라이빗 5G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북미 일부 리전에서만 이용 가능하지만 AWS 관리 콘솔을 통해서 적용 범위나 용량 기반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엔드투엔드로 빠르게 사설 네트워크를 구축하실 수 있고, 이후 비즈니스의 확대에 따라서 네트워크 그리고 디바이스의 확장도 매우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AWS상 그 통신 서비스 사업자의 관리형 사설 5G 서비스를 배포하거나 통신사 주도로 여러 AWS 파트너의 5G 컴포넌트를 통합 구축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장표에 보시는 구성은 AWS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온프레미스에서 라디오 유닛과 디스트리뷰티드 유닛, 그리고 AWS 아웃포스트상 컨테이너 기반의 유저 플레인과 엣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연결된 리전에서도 CNF로 5G 코어 컨트롤 플레인을 배포하고,
관련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들을 구성, 연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 하이브리드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닌 AWS 리전 기반으로 5G 코어, 그러니까 컨트롤 플레인, 유저 플레인을 배포하고 앞서와 같이 오케스트레이션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들을 구성, 연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에는 동일하게 레드 유닛과 디스트리뷰티드 유닛을 구성하고 그리고 커스터머 이퀴먼트, 게이트웨이를 통한 연결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두에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AWS 기반 사설 5G 서비스, 5G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에 정말 어려운 여정을 리딩해 주신 KT 엔터프라이즈 기업 5G 플랫폼 사업팀의 이령 팀장님 모시고 KT AWS 기반 5G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T에서 프라이빗 5G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일영 팀장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서 정우님께서 AWS의 어떤 텔코 기반의 어떤 특화 서비스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세션에서 KT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프라이빗 5G의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구축 사례, 그리고 앞으로 KT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KT의 B2B 브랜드인 KT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KT 엔터프라이즈는 KT 내에서 B2B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직이자 브랜드 이름이고요. 여기에는 기업의 유선 상품, 전용 예선, 기업 메시징, 그리고 LTE나 5G 같은 무선 상품도 라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KT 전체 매출 18.2조 중에서 작년에 4.7조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25% 정도가 KT에서 B2B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60만 고객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업의 DX 이네이블러이자 파트너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KT는 100년 넘은 통신회사입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통신에다가 디지털을 더해서 저희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과거 우리 20년, 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080 지능망 번호에다가 방역관리 솔루션을 더해가지고 콜 체크인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를 했습니다. 한때 840만 콜까지 트래픽이 발생되는 굉장히 이제 이용량이 높은 서비스였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감염자라든지 밀접 접촉자의 어떤 동선을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로는 메시징입니다. 메시징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으로 주로 주고받는 게 이제 대부분의 시나리오지만 저희가 양방향 스마트 메시징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기업들이 광고라든지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무선 쪽인데요. 여기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5G 서비스가 출시됐기 때문에 5G의 어떤 초고속, 초연결성, 초저지연 이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업의 DX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KT 프라이빗 5G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5G 사업에 앞서서 약간 반대되는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KT가 추진하고 있는 5G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퍼블릭 5G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5G 서비스를 의미하는데요. 퍼블릭 5G는 고객들이 데이터, 통화, 문자 이런 자신만의 플랜을 설정을 해서 요금제를 선택하는 이런 서비스가 퍼블릭 5G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바로 프라이빗 5G입니다. 프라이빗 5G에도 두 가지 사업 유형으로 저희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존의 퍼블릭망 주파수와 기지국을 활용을 하지만 기업의 전용 네트워크 코어를 구축을 해서 별도로 기업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 전용 5G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5G 국가망이나 군 전용망이나
기업들에게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유형으로는 작년부터 시작한 5G 특화망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이온 5G라고 또 이제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퍼블릭 5G 망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주파수 그리고 기지국 코아까지 완전히 분리가 된 5G 서비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공의료나 항공 그리고 국방 로봇 쪽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블릭망 기반으로 사용하는 기업 전용 5G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만 기업의 데이터 내부망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전국적으로 기업 내부망에 접속을 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퍼블릭망의 기지국을 사용하지만 기업의 전용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기업의 데이터는 우리 일반 퍼블릭망과 데이터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터넷망을 통하지 않고 전용 회선으로 기업의 내부 인트라넷까지 접속이 되다 보니까 단말부터 기업 내부망까지 엔드투엔드 거의 완벽한 보안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저러한 폐쇄망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에서는 그 유동 IP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단말 같은 경우에는 고정 I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가 흔히 PC에서 그 업무를 하다 보면은 뭐 증권 사이트라든지 특정 사이트가 회사에서 정하면 차단을 할 수 있잖아요. 무선에서도 동일하게 유선과 정책을 차단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어떤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업 전용 5G는 611개 고객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스마트폰, 패드, IoT 등 약 80만 회선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객의 수는 점점 증가되고 있고요. 사실 기업들은 고객이 100이면은 요구사항도 100입니다. 그러니까 600개라는 기업들도 요구사항이 상당히 다양한데 최근의 사례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일하시는 그 임직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안 정책 때문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데스크탑에 그 인터넷을 연결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이 전국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거치고 이동근무나 원격근무가 필요하다는 게 대두가 되면서 정부와 저희 KT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5G의 보안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노트북을 그럼 적용을 해보자. 2년간 실증 사업을 했고 작년에 저희가 아래 보시는 과기부, 외교부,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에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다른 공공기관에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그 정부 업무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 바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오른쪽에 보시면은 특정 기업에 대한 경우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내 최대 반도체 공장 내부에 이제 제한되는 내용입니다.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업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기 때문에 공장 내부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차단을 하고 있는데 특정인이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화장실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폰을 들고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데 그럼 데이터를 완전히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데이터를 차단하더라도 실제 그 넓은 공장에서 무선이 없으면 실제 소통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반 유심은 접속을 차단하고 저희가 개발한 특수 유심을 그 기업에 제공해서 이런 그 불법 침입을 통해서 사진을 전송하는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좀 이렇게 다양한 영역으로 5G가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사업 유형입니다. 5G 특화망인데요. 5G 특화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화망의 전용 주파수를 활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특정 지역, 특정 건물에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퍼블릭망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3.5기가 대역인데요. 정부에서는 별도로 4.7기가와
28기가를 할당을 했습니다. 이 대역은 특화망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할당된 주파수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또 발표한 내용을 잠깐 아래 보시면은 타입 1과 타입 2, 타입 3 사업자 유형도 발표를 했습니다.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에 타입 1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수요 기간이 내가 5G를 이용할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내가 사업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용할 목적이기 때문에 주파수 등록 절차라든지 이용료가 없습니다. 굉장히 간소화되어서 빨리 5G 네트워크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타입 3 사업자를 보면은 사실은 기존의 KT나 SKT나 LG U+와 같은 통신사의 자격을 갖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 타입 3 사업자분들이 이제 신청이 되고 등록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다 타입 3를 선택을 해서 사업번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해외 사례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들이 5G 특화망을 좀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나라별로 5G 특화망에 대한 정책이나 주파수가 조금씩은 다 상이합니다. 큰 차이를 잠깐 본다면은 독일 같은 경우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텔레포니카나 보다폰 보면은 통신사들이 주도하는 5G 특화망입니다. 그리고 아래 일본을 보시면은 NTT 동서나 옵티지 같은 통신사가 배제가 되고 SI 업체 아니면 IT 대기업들이 특화망 산업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거의 유사한 환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T나 SKT나 LG 같은 기존의 통신사업자들은 특화망 사업권을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혹은 관련사들도 사업에 점점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G 특화망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통신사업자는 세계사만 존재했고 세계사만 경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1년 11월에 1호 사업자 등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개 통신사업 특화망 사업자가 신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 통신사업자는 14개까지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다 보면은 뭐 삼성이나 노키아 같은 글로벌 벤더들이 대규모로 망을 구축을 하고 어떤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특화망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 특정 건물에만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보니까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량 코어를 필요로 하고 작은 스몰셀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중견기업들도 특화망에 벤더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5G를 잘 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특화망을 사업을 시작을 했는지 이유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정부 정책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게도 그동안 요구를 해왔지만 5G 투자 활성화가 정말 추운 우리나라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3사 외에 다양한 통신사업자들을 유입을 시켜서 5G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G를 구축을 한다는 의미가 결국은 우리 4차 산업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을 갖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관심이란 니즈인데요. 5G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코엑스나 강남역, 광화문 등 사람이 밀집되는 일반인들 위주로 5G 투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외곽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뭐 KT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이 다 같은 어떤 투자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있는 공장이라든지 병원 내부라든지 이런 곳은 5G 커버리지가 구축이 늦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5G를 통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싶은데 없다 보니까 결국은 특화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기지국에 내가 원하는 지역을 커버리지를 구축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아주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기업전용 5G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망의 기지국가 주파수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허용이 안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화망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마지막 이제 기업 니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들이 DX 솔루션을 쓰려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와이파이라든지 어떤 유선으로 가능했던 것들이 조금 더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원격 제어가 가능한 로봇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와이파이나 유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사의 DX 솔루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특화망의 니즈가 생겼고 지금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기업이 5G 기지국도 사야 되고 코어망도 구축을 하고 이걸 운영한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화망을 구축해야 되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니즈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 특화망 구축했던 사례 한 3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공공의료입니다. 저희가 대형 병원에 적용을 했는데요.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난 이후에 이제 3가지 솔루션을 적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대형 병원이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휠체어를 이용을 하려면은 휠체어가 항상 그 환자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휠체어 신청을 하고 가지고 오고 이동을 하고 다시 회수를 하는, 이걸 사람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저희가 전동 휠체어에다가 자율주행 기능과 자동화 기능을 추가를 해서 환자분이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배차가 되고 병동으로 이동을 하고 자동으로 회수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이번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형 병원이다 보니까 여기엔 1200명 환자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는 하루에 수술만 150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수술을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수술 비품들이 들어갑니다. 소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번 정도 물류 창고에서 수술실 그리고 병동으로 린넨을 이송을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만 소요되는 인력이 100명이 넘습니다. 하루 200번을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병원 비품을 무인으로 이송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일부 수술 비품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수술실까지 이송을 해주는 솔루션을 지금 적용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직원이 수술 비품을 이동하는 와중에 감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실까지 감염이 퍼지는 경우가 발생이 됐었는데 이런 감염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2가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했던 그 스마트 시뮬레이션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여중생이 응급실 찾아서 헤매다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특정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의료진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응급실이나 이쪽이 부족합니다. 수술 쪽이. 근데 예비 의사들이 빨리 의료기술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현장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늦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실의 어떤 생생한 어떤 그 노하우를 실시간으로 교육장까지 연결을 해서 예비 의사들에게 좀 더 실전 경험을 바로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솔루션이 적용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 항공 국방 분야입니다. 주요 항공 시설을 이제 보통 하루에 4번 정도 순찰을 합니다. 순찰하다가 조류를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기 보시는 다목적 로봇 차량에다가 원격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을 해서 자동으로 주행을 하게 하고 조류를 발견하면은 자동으로 초음파라든지 소리 방사를 통해서 퇴치를 하는 그런 솔루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그 부대 침입을 방지한다거나 보안의 이슈 때문에 예전에 유선으로 CCTV를 구축하다 보니까 좀 저화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기반의 고화질 5G CCTV를 적용을 해가지고 특정 이벤트가 발생되면 상황실을 알려주는 기능까지 구현을 해서 침입 방지도 AI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이번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 방산 쪽인데요. 전투기 조립하는 공장에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전투기 조립하는 공장을 보시면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납고와 조립동 그리고 활주로가 있는데 저희가 적용한 부분은 제조동입니다. 제조동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조립구역이 있고 부품구역이 있고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조립하고 나면 공정이 끝났다는 걸 오피스에 가서 입력을 하고 다시 부품을 가져오고 조립을 하고 이런 조립 프로세스대로 움직이는 건데 최근에 이제 뭐 좀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보니까 그 빨리빨리 좀 물량을 좀 생산해야 되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한다고 능사가 아닌 게 여기는 또 보안이 상당히 까다로운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산업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화망을 구축해서 여기에는 무선으로 조립 과정이라든지 페이퍼리스 솔루션을 적용해서 굳이 이동을 하지 않고 조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솔루션은 방금 말씀드린 구축 그 사이트에 모두 다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특화망 사업자에는 통신사가 배제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반 고객이 직접 네트워크를 운영하거나 SI 사업자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SI 사업자도 사실은 통신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축을 하고 나서 단말기 기지국 코어망을 운영할 기술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난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NMS를 누구라도 쉽게 보고 관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심지어 어떤 장애 메시지나 어떤 이벤트 알람이 울리면은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공고 메시지까지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NMS 솔루션을 공급을 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서 강연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5S 특화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KT가 AWS와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 왜 같이 협업을 할까?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LTE 때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국내 최다 프라이빗 네트워크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프라이빗 5G 사업을 제일 처음 런칭을 했고 현재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5G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레퍼런스 경험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일 수 있고요. 사실 프라이빗 5G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부분은 솔루션 부분입니다. 이게 솔루션 부분이 있어야지 5G의 효용성이 더 올라가는 부분인데 AWS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SaaS 기반의 솔루션들을 우리 프라이빗 5G에 적용한다면은 기업들의 어떤 DX화라든지 시장의 크기를 확대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KT와 AWS가 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KT와 AWS가 처음으로 협업을 시작해서 작년 말에 KT, AWS 장비 벤더사인 노키아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KT 우면동 연구센터에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조금 더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AWS 서울 리전에다가 노키아 장비를 구축을 했고요. 이 부분이 뭐 쉬워 보이지만은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KT 우면동 연구소에는 특화망 전용 기지국과 뭐 스몰셀, 그 다음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전용 회선을 보통 기지국과 코어를 연동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인터넷과 VPN을 연결해서 리전까지 연결하는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서 지금 다양한 DX 솔루션들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KT와 AWS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면 다양한 모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 리전에 현재는 노키아 코어가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중견기업이 개발한 경량 코어도 충분히 서울 리전에 올라가서 작동이 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에는 뭐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초저지원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기업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퍼블릭이 쓰는 대용량 기지국을 구축을 할 거고 중소기업이나 어떤 특정 장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홀만 5G를 구축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특화망 전용으로 스몰셀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AWS에서 그 아웃포스트라는 장비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데이터만 기업에 전진 배치를 해서 초지연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의 니즈에 맞게 사업 모델 제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KT 특화망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태계를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화망 사업이 지금 시장 초입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단말기도 라우터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패드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단말들도 빨리 그 특화망 주파수 대역에 맞게 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중견 밴더들의 어떤 코어 네트워크 개발, 그 다음에 스몰셀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아마 올 가을경에는 이미 다 상용이 레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특화망 사업자 협력 확대가 있는데요. 여기 앞에 메가존 클라우드도 와 계시지만 저희는 사업권이 없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화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화망 사업권이 있는 사업자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AWS의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MSP 어떤 기업들과도 협력을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프라이빗 5G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특화망이 특정 지역에만 지금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커버리지를 넓게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객에게는 우리 KT의 상용망과 연동을 할 수 있게 해서 특정 지역에서도 쓸 수 있고 어떤 다른 이동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IPW 파트너십인데 지금 AWS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글로벌 통신사들과 파트너 프로그램 이름이 IPW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글로벌 5개 통신사들과 이미 파트너 프로그램이 체결이 되어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KT도 IPW에 참여키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그 상상에 의해 그려진 거고 아직 이런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AWS에서의 텔코 인더스트리에 대한 방향, 주요 트렌드 그리고 AWS 기반 사설 무선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특화망을 위한 KT의 AWS 기반 사설 5G 서비스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는데요.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5G 특화망 서비스입니다. 여기서도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존 네트워크 서비스도 혁신하시고 그리고 AI, 빅데이터, IoT 등 디지털 통합을 더욱 가속화하시는 데도 KT와 AWS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